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아시안 게임 경기들 참 많이 보셨을 텐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소식 계속 전해지면서 참 안방이 뜨거웠는데 이게 정치권으로 지금 불똥이 튀었습니다. 경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한 포털에서 제공한 아시안 게임 응원 페이지가 여론 조작 대상이 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중국과 한국과 중국이 경기를 했는데 축구 경기였죠. 응원을요. 중국을 92%가 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포털 사이트가 아니고 바로 한국의 포털 사이트인데 한국의 응원 비율 단 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이게 여론 조작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 특히 국민의힘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응원 클릭이 2천만 건 이상인데 거의 99%가 한국 댓글 응원이었습니다. 완전히 조작 세력들이 개입한 빼박 증거인 셈입니다. 자평양 포털을 자평양 세력들과 중국의 특정 세력들이 개입하는 것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IP를 우회해서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외부 세력이 뭔가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카카오 측에서는 오늘 아침에 최대 중국 의원이 93%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여당도 그렇고 방통위도 조금 전에 속보 전했듯이 해외 세력의 매크로 조작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진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매크로 조작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저건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인 것인데 네. 여당은 이것을 매크로 조작이라고 해서 또 여론 조작이라고 해서 이게 또 총선에서도 또 중국이 또 조작할 수 있다고 자꾸 음모론적 아닌 음모론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중국 의원이 2,300만이잖아요. 중국 인구가 12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보니까 로그인 없이 그냥 일반이 다수 여러 번 응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구론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 의원이 5천만 국민 중에 20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작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중국인들이 보통 보면 아시안 게임 때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약했던 중국이 강했던 수영이라든지 축구는 더 이상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요.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여러 가지에서 중국을 위협하는 한국의 어떤 스포츠 어떤 강국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 중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응원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한국 포털에 중국 의원이 90몇 %면 이건 조작이 아니라 어떤 해프닝이나 어떤 댓글 응원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대한민국 여당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여론 조작이라고 단정을 짓고 범죄화시키고 이걸 또 총선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또 음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다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음의 응원 페이지 방금 서재원 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로그인 없이 누구나 복수 여러 번 이거를 응원을 할 수 있는 구조고 이 다른 또 포털 사이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한국 응원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았다. 이런 좀 차이가 있긴 했는데 최소영 평론가님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축구 경기니까 이게 해프닝으로 볼 수 있지. 이게 다른 사안이었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만일 우리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국민 여론이 찬반이 붙었다거나 뭔가 결정을 내야 될 사안에 저렇게 말하자면 매크로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소수의 아이디 가지고 저렇게 참여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한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게 과연 다른 나라에서 접속을 한 건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국가 접속 기록이 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축구 경기니까 이게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안 자체를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면은 공론장을 왜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3년 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 엄중하게 벌을 내렸습니까? 말하자면 소수의 600개 아이디를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댓글을 만들어서 마치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조작했다기 때문에 공론장에 그 여론을 왜곡했다 그래서 중벌을 법원이 내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2003년 그러니까 우리 2020년 총선 때 차이나 게이트 사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중국이 정말 많은 것을 개입했다는 그런 그 의혹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여론전에 최강자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그냥 해프닝 취급하거나 이러면 이게
말하자면 로그인 없이 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앞으로 올 사안이 너무 좀 위중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정당 아닙니까? 네. 저는 이런 말에서 인터넷 포털법이라든가 이런 거 개정해야 돼요.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로그인할 때 접속기를 남기고 자기 아이디로 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국가가 접속을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그걸 밝히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제도하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걸 그냥 단순히 어떤 여론조작, 과민반응 이런 해프닝으로 받아들이는 건 매우 위험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걸 해프닝으로 볼 수 없는 게 객관적으로도 수치가 나와요. 첫 번째 날에 100만 조회수 가지고 추천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날에 1,600만 건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이게 사람이 해가지고 될 수 없어서 매크로가 당연히 동원됐을 것이다라고 의심을 했었고 방금 방통위에서도 지금 속보 나온 게 아마 그런 것이 일부분 확인됐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매크로를 돌리는 것 자체가 전형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그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드루킹 사건이 정확히 이거예요. 매크로를 돌리면 누가 했든지 간에 범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해프닝으로 치부해가지고서 이거를 뒤로 미룰 게 아니라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론을 조작한다라는 의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누군가가 매크로를 돌렸다라는 것만으로도 형사 사건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를 뭐 해프닝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의 여론의 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공동 대응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지 좀 이해는 안 됩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해프닝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통위 핵심 관계자가 어제 저희 채널A에 이걸 제2의 드루킹 사태로 보고 엄정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론 왜곡 조작 방지를 위한 범부처 TF 구성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강 부위원장님께서 보기에는 해프닝이 아니다. 이 축구니까 이 당장은 해프닝일 수 있지만 이게 뭐 당장 내년 선거 이럴 때 똑같은 상황 벌어지면 해프닝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 그리고 정부의 이런 대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부로서는 왜곡된 어떤 여론을 왜곡하고 그런 걸 조작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걱정과 우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또 기사에 달린 댓글 보는 거였거든요. 보면 참 재밌어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고 또 민심을 읽을 수가 있는 바로미터라고 저는 보는데 이러한 해프닝인지 조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댓글을 실명제로 하고 아니면 뭐 폐쇄되고 이런 것들이 자칫 여론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유경쟁 시장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론 조작이 쉬운 매체는 자연스럽게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시장에서 방출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이런 것들이 국민적 눈높이에 필요하다라는 게 있다면 같이 정부와 협력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최소연 평론가님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실 관계자들 고위 관계자고 이 사안에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다. 이런 지금 모습 보이고 있고 한덕수 총리 지시까지 있었다. 이 문제는 뭐 진짜 진상규명 제대로 지금 정부에서 이루어질 것 같네요. 저는 간단하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대선 정말 0.78% 차이로 났잖아요. 30여만 표였죠. 자, 만일 어떤 이슈가 집중적으로 붙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왜곡됐었을 때 이런 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선 결과 바뀔 수도 있어요. 지난 2018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 선수가 중국 선수를 밀쳤다고 하는 그 기사가 나가니까 그 댓글에 6만 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 달린 거예요. 그다음에 2020년 우리가 차이나 게이트라고 얘기했던 것도 제중 동포들이 실제로 그런 매크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이제 상황이 단순히 있던 스포츠 같은 재미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어떤 공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왜곡된 여론이 개입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TF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정부 차원의 범정부 TF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원칙적인 법이 돼야죠.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라든가 뭐 지금 뭐 일각에서는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되면은 신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솔직한 의견이 안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솔직한 의견을 낸다 그러면은 차라리 솔직한 의견 안 내는 게 좋죠. 그런 게 자기를 드러내는 게 무서워서 오히려 익명으로서 뭘 한다 그러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것이 객관성 있는 사회를 좀 말하자면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여야 할 것 없이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자 그러면 여야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방통위 관계자 부르고 이런 포털 사이트의 관계자 불러 가지고 그래서 법안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확인이 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저런 게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자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 매크로 조작은 어떤 분야에서 다 범죄 행위입니다. 예.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인데 이 여론 댓글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단정하고 규정 지어서 이게 조작이 되었다고 규정하면서 여권 특히 정치권에서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은 좀 보기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부터 이재명 대표 얘기 그리고 여론 조작 의혹까지 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만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